동북아 역사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화상 만남을 가졌습니다. 뉴저지 한인단체장협의회는 뉴저지 한인회 위상 회복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식당 위생 등급제가 시행되는 뉴욕시 식당 위생이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후 B&B은행 팔리세이드 파크 지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소문이 퍼져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케빈 킴 맨해튼 커뮤니티 보드 5 위원이 뉴욕시 의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동북아 역사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화상으로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학생들은 할머니들로부터 전해들은 당시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와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 부설 커퍼버그 홀로코스트 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동북아 역사 인턴십 프로그램. 지난해부터 시작한 동북아시아 역사 바로 알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의한 전쟁 범죄를 공부해오던 학생들이 오늘은 직접 위안부 할머니를 화상으로 만나는 날입니다. 인터뷰를 앞둔 학생들은 질문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등 사뭇 진지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 인터뷰에 나선 카산드라 카타파나와 슈에첸 학생이 이옥선 할머니에게 조심스레 질문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일본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묻자 이옥선 할머니는 일본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사죄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에는 페드로 몬테스 학생과 우삽 그라이리 학생이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섭입니다. 학생들은 위안부에 끌려갈 당시 상황과 위안소 안에서의 생활 등을 직접 전해 듣고 할머니들의 참혹했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자신들도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합니다. In one word, disgusted. I feel like it's wrong. In general, I feel like I wonder how this could ever happen. I wonder why there's been no apology. I wonder how it's mind-boggling.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는 김지민 박사는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사죄를 하지 않고 있는 일본에 대해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그런 어릴 적에 끌려가서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보상이나 사과를 받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고 같은 여자로서 여성의 인권이나 권리에 대해서도 많이 저도 생각하게 되고요. 동북아 역사 인턴십 학생들은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더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과 인터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한인단체장 협의회는 정기 모임을 갖고 뉴저지 한인단체 위상 회복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3개주를 대표한다는 뉴욕 한인회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있은 뉴저지 한인단체장 모임. 최근 새롭게 출범한 뉴욕 한인회의 지역 대표성에 관한 잇따른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승기 회장의 뉴욕 일원 3개주 50만 한인을 대표한다는 뉴욕 한인회의 소개를 문제 삼았습니다. 뉴저지 한인단체장들은 뉴욕 한인회 정관에 명시된 메트로폴리탄 관할 구역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와 커넥티컷을 대표한다는 정관으로 돼 있어요. 그 정관이 30년 전 한인회가 처음 생길 때 그 정관인데 한인 사회가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정관을 수정하지 않고 모든 그 모임에 나가서는 3개주를 대표하는 한인회로 하면서 대표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뉴욕 한인회에서 스스로 정관 개정을 해야 될 문제다. 자기네들이 뉴욕에서 우리를 리스펙트 한다면 서로 상호간에 존중을 한다면은 반대의 입장도 있습니다. 풀뿌리 권익위원회 앤드류 김 위원은 뉴저지 한인회가 제안한 뉴욕 한인회 정관 개정 요청 서한 발송은 시기상조라며 먼저 그동안 떨어진 뉴저지 한인회의 위상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단체장 협의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FBI의 펠팍타운 수사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지만 한인 단체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어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단체장 협의회는 또 다음 주 화요일 실시되는 저지시티 시의원 결선에 나서는 윤여태 후보의 당선을 위해 한인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오늘 테너플라이 한인 학부모협회가 테너플라이 시니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학부모협회는 한국 음식과 함께 전통 무용을 선보였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테너플라이 시니어 센터에는 이 지역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학부모협회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국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학부모협회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20년째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지역 타민족 어르신들에게는 한국 음식이 그리 낯설어 보이지 않습니다. 시니어 센터 저희가 런천을 해드리는 거는 저희가 KPA가 형성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5월이나 6월 중에 저희가 테너플라이에 사시는 그 시니어분들을 모셔놓고 공연도 해드리고 그리고 한국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을 드시는 어르신들의 입에서는 연신 원더풀이라는 탄성을 자아냅니다. 어르신들은 자신들을 위해 매년 찾아오는 학부모협회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Delicious. Everything was delicious. I come every year and it's so good. Thank you very much for everything you've done for us. 식사가 끝나고 이어진 테너플라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소고춤 공연. 어린이들의 귀여운 재롱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큰 박수로 화답합니다. 백행의 근본은 효. 한국의 효 사상을 실천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을 이곳 미국에서도 볼 수 있어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식당 위생 등급제 실시 후 뉴욕시 식당 위생이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깐깐한 규정으로 여전히 지나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데일리 뉴스가 뉴욕시 보건국 자료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2012에서 2013 회계년도 첫 11개월 동안 높은 벌점으로 영업 중단을 당한 경우는 1,388건으로 전 회계년도 같은 기간 1,646건에 비해 16%나 줄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정부는 2010년 7월에 시작된 위생 등급제로 인해 식당 위생이 좋아졌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와인버그 보건국 대변인은 첫 위생검사에서 A등급을 받는 식당이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위생 규정 위반으로 거둬들인 벌금은 3,03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 3,810만 달러에 비해 20%나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8년 전 연간 벌금이 980만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크리스틴 퀸 시의장실 대변인은 음식과 관계되지 않은 규정 완화와 위생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뒤에 A등급을 받으면 벌금을 없애는 등의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천 달러의 벌금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짐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B&B은행 팰리세이드 파크 지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소문이 퍼져 한동안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B&B은행에 걸려온 협박 메시지로 인한 지역 경찰의 방문 수사였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교통 체증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B&B은행 측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2시 30분쯤 뉴저지주 포트리 본점 전화에 6월 6일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음성 메시지가 영어로 남겨져 있어 FBI에 신고했습니다. FBI는 수사 과정에서 폭파 대상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은행 측에 지역 경찰에도 신고할 것을 요청했고 은행 측은 어제 뉴욕 시경을 비롯해 본점과 지점이 있는 각 지역 경찰에 협박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 경찰은 이날 포트리 본점과 맨해튼 팰리세이드 파크 지점을 방문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은 브로드 애비뉴 등 지점 인근 도로를 막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지역 주민들을 통해 펠팍 지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전해져 혼란이 있었다며 본점과 각 지점에선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은행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빈 킴 맨해튼 커뮤니티 보드 5 위원이 뉴욕시 의원 불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자금 모금력과 아시안들의 지지로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거주지 이전과 공천 탈락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댄 헬로렌 의원이 뇌물 수수 스캔들로 재선에 나서지 않게 됨에 따라 뉴욕시 의원 19선거구에 출마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케빈 킴 커뮤니티 보드 5 위원이 어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이 선거구의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해 당선이 유력했으나 본선거에서 공화당의 댄 헬로렌 후보에게 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 선거에서는 자금 모금력 등에서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고 선거구 재조정으로 인한 아시안 유권자 비율 증가로 당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선거 패배 후 거주지를 맨해튼으로 옮긴 것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습니다. 보수성이 강한 19 선거구에서 유권자들의 정서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경쟁 후보도 이 문제를 부각시켜 김 위원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달 20일 퀸즈 민주당 위원회가 폴 벨런 후보를 공식 지지한 것도 김 위원의 불출마 결심에 큰 이유가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 위원은 불출마 결정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조만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월간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지난해보다도 33.9%나 증가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오늘 발표한 국제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은 55억 8,700만 달러, 한국으로의 수출은 32억 700만 달러로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총 2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무려 33.9%나 증가했는데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도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69억 8,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1%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에 이어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것이며 특히 같은 기간 무역 상대국별 수입액으로는 한국이 6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내 일각에서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